자, 여기 보면 조선왕조 기록에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와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는데 세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연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 곁에 악한 사람을 모조리 추방하겠다고 유명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연왕이 보이죠. 예, 아래쪽에 주석을 보면은 연왕이 영락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락제가 누구라고 설명을 드렸죠. 조선의 국왕을 보면은 제가 영락제가 태종 이방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조 고황제는 이성계가 되겠고, 여기에 보면은 세 황제라고 되어 있죠. 세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짧게 성에 들어오도록 이제 단기로 허락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황제는 여기는 앞쪽에 주석이 건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황제는 조선 왕조 기록으로 봤을 때 정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 이전에 황제인 정종이 되겠죠. 자, 여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는데 세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내용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자,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연왕이 태종 이방원이라고 설명을 되었습니다. 1402년도 혼일 강례역대국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현재 베이징 지역, 예전에 명나라의 수도인 북직내 지역에 연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 기록에 연왕이 앞전에 본 지도에 이 부분에 연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 경사의 지명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지도는 1594년 왕반이 제작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조선에서 제작한 지도로 밝혀졌으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지명을 확인해 보면은 경사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순천보라고 되어 있고 경사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게 북직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나라의 수도가 북직내, 남직내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경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혼일강리 역대국지도에 여기 보면은 현재 경사라고 적혀있는 북경지역이 여기 연도라고 적혀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같은 수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다. 자, 이 부분 내용 좀 이상하죠. 자, 연왕이 있는 지역도 현재로 말하면 베이징 북경 지역이 되겠고 경사에 갔다고 되어 있는 이 지명표기도 현재 북경에 갔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연왕이 북경에서 북경에 간다. 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 그래가지고 제가 원문을 이제 살펴보니까 원문의 내용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은 연왕이라고 보고 태조 고황제라고 보이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한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솔사여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솔사여경. 이 부분의 한자의 뜻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솔사여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늘이다, 이끄다, 쫄다, 그늘이 솔자가 되어 있고, 얘는 스승사가 되겠고, 여기는 같을여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서울경사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사가 아니고, 여기 보면 서울경이라고 되어 있죠. 경에 갔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 내용을 보면 경사라고 현재 번역을 하고 있죠. 한자도 정확히 경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좀 이상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연왕이 북경에서 다시 북경에 갔다, 이런 내용은 좀 이상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앞전에 지도로 제가 지명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 그냥 경이라고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군사를 거느리고 수도에 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 여기 번역 조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사가 아니고 경에 갔다, 즉 서울에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새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에 갔다, 아니면 경에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경이라는 곳이 세 황제가 있는 곳이 되겠죠. 세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경이 세 황제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2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죠.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왕이라고 여기 나오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이 현재 연왕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연왕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태조 고황제라고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솔사여경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솔사여경이라고 표시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경이라고만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번역 내용을 보면 경사라는 이 한자를 표시해 주는데 이게 번역 조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경사라는 이런 사가 들어가는 원문에도 보면은 글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원문 번역 조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황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의 곁에 악한 사람들을 모조리 추방하겠다고 임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왕이 경에 가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세 황제 곁에 악한 무리가 있는 것을 모조리 제거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연왕에 있는 곳이 출발점이 되겠고, 여기 번역 조작되어 있는 경사라고 되어 있는 이 경 지점이 바로 세 황제가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홍일리 강리 역대국 기소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홍일리 강리 역대국 기도를 보면, 자, 이 부분이 연왕이 있었는 곳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 기록으로 보면은 경야에 갔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출발지가 되겠죠. 자, 연도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출발지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반도 이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해 갔을까요? 여기는 현재 수도 이름이 조선이라 적혀 있는데, 그리고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러 갔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태조 고황제가 이 부분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를 보면은 황제가 계신 곳을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명나라의 수도는 북직내하고 남직내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현재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에 연도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황제가 계신 곳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겠는데,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확대해 보면은, 자, 여기에 황도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죠. 자, 정확히 여기 황도라고 지명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황도라는 뜻을 한자를 생각해보면 황제가 있는 궁이다. 자, 여기에 분명히 이제 황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황제가 있는 그런 수도가 되겠습니다. 황제가 이 부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선왕조 기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에 갔는데, 여기는 경이 황도가 되겠습니다. 즉 새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는 내용으로 황도에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왕이 출발지가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황도가 있는 곳에 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402년도 혼일 강내역대국도 지도를 보면은 연왕이 있는 부분이 현재 이 부분이 되겠고, 여기가 출발지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출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제가 여기 황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여기가 황제가 있는 곳이라고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왕은 연도에서 이렇게 황제가 있는 이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조선왕조 기록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착지가 되겠죠. 이 한반도 이쪽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북직내에서 남직내 쪽에 황제가 계신 곳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다고 조선왕조 기록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내는 14세기 명나라 시대부터 1928년 중华民国시대까지 현재 중국 북부에 있던 행정구역이다. 직내 또는 직접 통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 명나라 홍무제 시기에는 명나라 최초의 수도였던 응천부 난징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을 직내라고 불렀다. 영락제 시기부터 1403년에 명나라 수도가 순천부 베이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가 북직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전되면서 순천부 주변 지역 현재 베이징,
현진시, 하베이성, 허난성, 산둥성은 북직내, 음청부 주변 지역은 남직내라고 불렀다. 이런 내용을 붙어있죠. 그러니까 명나라의 수도는 북직내하고 남직내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지도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1594년도쯤 지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지도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확대해 보면 여기 북직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이 북직내가 되겠습니다. 이게 명나라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라고 적혀 있으며 또 순천부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지도도 아래쪽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남직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남직내라고 딱 적혀 있죠. 그리고 황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황제가 계신 성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왕조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고 군사를 거느리고 여기 경에 갔는데 세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이런 내용을 붙어 있죠. 연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 곁에 악한 사람을 모조리 추방한다, 이런 내용을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북직내에서 황제가 계신 남직내로 이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지명의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은 북직내에서 태종 이방원이 남직내에 황제가 계신 곳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정종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위키백과에 검색을 해보면 제1차 왕자의 난은 1398년 왕위 계승권을 에워싸고 일어난 왕자 간의 싸움으로써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반란을 일으켜 반대 세력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방원의 난으로 불리며 그 밖에 무인 정사라고도 불린다. 제2차 왕자의 난이 동복 형제 간의 싸움이라면 제1차 왕자의 난은 이복 형제 간의 싸움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날짜가 1398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조선왕조 기록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1399년이라고 되지요. 거의 연대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 표기는 1년 차이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왕자의 난은 1398년에 일어났고 현재는 1399년에 표기를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2차의 왕자의 난을 검색해보면 제2차의 왕자의 난은 1400년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과 이방간이 세자 자리를 두고 싸운 것으로 제1차 왕자의 난과 구별하기 위해 제2차 왕자의 난 또는 제2왕자의 난, 방간의 난, 박포의 난 등으로 불린다. 자, 여기 배경을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제1차 왕자의 난의 충격으로 왕위를 정종에게 내주고 떠난 뒤 정종은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태조의 사남이자 이방원 형 이방간은 왕위 계승에 대한 야심과 호기가 있었으나 인격, 공운, 위세가 방언에 미치지 못하여 항상 시기하며 의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태조 이성계가 제1차 왕자의 난을 충격으로 왕위를 정종에게 줬다고 하죠. 자, 여기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 여기 자, 세 황제 보이시잖아요. 자, 이분이 정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정종에게 내주고 떠난 뒤 정종은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경으로 옮겼다고. 자, 그럼 이 개경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부에 있는 도시이며 과거 고려의 수도인 500년간 번영한 개성의 개경, 송악, 송도 이 부분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보면 정종에게 내어주고 왕위를 정종에게 내어주고 따른 뒤 정종은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시점이 언제라고 했죠? 1400년도라고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1400년도라고 설명을 하네요. 자, 그러면 북직내를 한번 볼까요? 자, 직내의 설명을 보면은 영락제 시기였던 1403년에 명나라의 수도가 순천부로 이전되면서 순천부 주변 지역에 북직내, 은천부 주변 지역은 남직내라고 불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영락제 시기인데 이때 1403년에 명나라 수도가 순천부로 이전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 1399년쯤에 왕자의 난이 발생하고 그리고 1400년도쯤에 정종은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긴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영락제 시기였던 1403년에 명나라의 수도가 순천부로 이동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지도로 보면은 정종이 제1차 왕자의 난을 겪고 다시 개경이 있는 북직내 이쪽으로 이제 수도를 다시 옮겼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방원이 이 정종의 주변에 있는 무리를 척결하고 다시 수도를 남직내에서 북직내로 정종이 수도를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 기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훈민정음 나무위키를 검색하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1459년 세조 5년에 가는데 훈민정음 은혜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나무위키 내용이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내용이 더 많았는데 현재 내용이 좀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수정이 됐네요. 2021년 7월 25일에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쯤에 내용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은혜의 내용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은 은혜 본이라고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중귀근 즉 동국은 황제께서 계신 나라이니 자, 우리나라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조선왕조 기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세 황제 보이시죠? 자, 세 황제가 당규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요 황제 여기 세 황제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담에 강남이라 하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중국은
동국은 황제가 계신 곳이고 우리나라이며 상담으로는 강남이라고도 하느니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즉 강남에 황제가 계신 곳이고 그것이 수도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서울 강남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강남구라고 나왔네요. 훈민정음에 강남이라고 나와있죠. 지도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 후 확인을 해보면 현재 서울특별시가 보이죠. 현재 서울특별시가 보이는데 현재 강남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확인을 시켜주는데 훈민정음원에 뭐라고 되어 있죠? 중국은 황제께서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다. 그리고 상담으로는 강남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 볼 수가 있죠. 즉 강남에 황제가 계신 곳이라고 훈민정음 은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강남이라고 치면 이 부분을 확인을 시켜주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궁이 있나요? 자, 위쪽에 여기 보면은 경복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는 강남이 아니고 강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조선왕조 기록으로 강남위에 황제가 계신 곳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궁이 강남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복궁을 보면 강북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경복궁에 이게 황제가 있는 궁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자, 이 궁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원에 강남에 황제가 계시고 그곳에 궁이 있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경복궁은 여기에 이 강남 부분에 있어야 말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또 강남이라고 또 우리가 한 곳에 더 확인할 수 있는 지명이 있죠. 중국에도 강남이 있죠. 인터넷으로 중국 강남을 검색을 해보면 강남이랑은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송나라 때부터 번영하고 지금도 중국에서 잘 사는 강남 지역은 짱수성과 저장성, 상하이시 지역을 주로 말하며 대체로 강동과 등치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짱수성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남 지역은 짱수성이다. 이 부분을 한번 검색해 보죠. 자, 짱수성이라고 이어 나오죠. 자, 그러면 한번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네, 여기 보면은 짱저우시라고 나오죠. 자, 짱저우시. 자, 여기가 이 부분이 강남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선의 지도에 보면은 자, 여기에 황성이라고 표시 정확하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황제가 계신 곳이고 훈민정음 은혜 내용에 황제가 계신 곳은 우리나라이고 강남이라 하느니라.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조선에 황제가 계신 우리나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669년도) 유나이티드 프라빈시즈 동인도 회사에서 발행한 위대한 타타르, 군주, 중국의 황제, 북경 도시를 소개한 책이다. 로마의 가톨릭 예수회에서 기록한 라틴어 책자를 존 오겔비가 번역한 것이다. 진화의 의성과 건물 형태, 동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같이 보도록 하지요. 대조선 숙종 황제와 인원 황후의 여신이라 소개한 사파입니다. 예수회 선교사 같습니다. 남킨의 의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소개하고 있네요. 이 사진은 중공의 한 사이트에서 청조, 즉 청나라군으로 소개한 사진입니다. 그 모양이 흡사하네요. 칼 모양이나 의상이 같아 보이고 모자는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이 사파로 청나라와 조선 병사의 의상이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멜 페르기의 사파와 비교해도 같은 것을 우린 알 수 있고 조선의 대륙 중국에 있었으며 중국이 진화이며 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제일 차 왕자에 나오는 충격으로 왕위를 정종에게 내주고 떠난 뒤 정종은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다, 이런 내용을 들어가 있죠. 자, 여기 개경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개경이 바로 자, 여기에는 북직내가 개경이 되겠습니다.
자, 개경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으로 검색해보면은, 자, 개경은 송도 혹은 송경이라고 한다. 태조 왕건이 도읍한 이래 37년 10개월의 강도 시기를 제외하면 436년 8개월 동안 고려 왕족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거란 몽골, 홍근적에게 함락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고려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려는 개경과 서경의 양경제, 개경, 서경, 동경의 상경제, 개경, 서경, 동경, 남경, 한양의 사경제를 운영했다. 이런 내용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양 보이시죠? 자, 남경의 한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북직내가 고려의 수도이며, 이 앞쪽에 보면 여기 한양부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한양부라는 한양현이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남경이 되겠습니다. 즉 고려시대의 남경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개경은 명나시 때는 북직내가 되겠고 남경은 한양이 되겠습니다. 바로 프랑스에서 훔쳐간 이 주도의 모든 지명 표기가 있겠습니다.